이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꺼내야 할지 고민하게 된다. 처음엔 그냥 연예인과 매니저 사이의 다툼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말이 오갔고, 감정이 상했고, 서로 폭로를 시작했다. 그 정도라면 연예계에서 아주 낯선 그림도 아니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단순히 이미지 문제로 치부하기엔 너무 많은 것들이 엮이기 시작했다. 박나래 씨 논란의 출발점은 막말이었다. 전 매니저와의 관계 속에서 드러난 태도 문제, 말의 수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쌓였던 불만들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여기에 금전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갈등은 더 커졌다. 퇴직금 이야기, 노동부 신고 이야기, 서로가 서로를 압박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여기까지만 보면 흔한 진흙탕 싸움처럼 보였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사건의 흐름을 완전히 바꾼 건 주사 이모라는 존재였다. 속눈썹 시술 담당자 출신이라는 설명이 붙은 이 인물이 박나래 씨에게 주사와 링거를 놨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상황은 전혀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건 말싸움도 아니고 감정 문제도 아니었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정맥에 약물을 투여했다는 이야기 자체가 사람들을 멈칫하게 만들었다. 이 의혹이 제기되자 경찰이 움직였다. 주사 이모가 다녔다는 신사동 소재병원은 수사 대상이 됐고 박나래 씨 본인 역시 검찰에 고발되면서 사건은 공식적인 법 절차로 들어갔다. 단순한 제보나 뒷말 수준이 아니라 공권력이 개입한 사안이 됐다는 점에서 무게가 달라졌다. 여기에 대한민국 의사협회까지 나서 정부가 대응해야 한다는 성명문을 냈다는 사실은 이 문제가 얼마나 민감한지를 보여준다. 비의료인이 정맥 주사를 놓는 행위는 위험하다는 건 굳이 전문가가 아니어도 직감적으로 알 수 있다. 잘못되면 쇼크로 이어질 수 있고 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전 의사협회장 출신 인사가 공개적으로 이런 위험성을 언급한 것도 그래서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주사 이모 말고도 링거 이모라고 불리는 또 다른 인물이 등장했다. 이 인물 역시 수액을 놨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불법임을 알면서도 여러 차례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까지 나왔다. 박나래 씨 측에서는 왕진을 요청했을 뿐이라는 취지의 해명이 있었지만 보건복지부는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쯤 되면 이 사건이 단순히 개인의 해명으로 정리될 수 없는 단계까지 왔다는 걸 누구나 느낄 수 있다. 박나래 씨는 결국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사실상 잠정 은퇴와 다를 바 없는 선택이었다. 하지만 활동을 멈춘다고 해서 의혹이 사라지는 건 아니었다. 대중이 궁금해했던 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어디까지가 사실인지였다. 그런데 그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의문을 품게 됐다. 이 사건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주사 이모로 시작해서 주사 이모로 끝나는 이야기라는 것, 이게 단순한 이미지 타격이 아니라 징역형까지 거론될 수 있는 이유다. 검찰에서 구형을 고민할 수 있을 만큼 사안이 무겁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과장이 아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모든 논란의 시작점은 갑질 문제였다. 전 매니저에 대한 태도, 말의 수위, 권력 관계에서 비롯된 문제였다. 하지만 불법 의료 의혹이 터지면서 갑질 논란은 상대적으로 희미해졌다. 대신 사건의 크기만큼이나 주변 이야기들이 덧붙여지기 시작했다. 김원훈이라는 이름이 기사에 등장한 것도 그런 흐름 속에서였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보여준 모습까지 끌어와 박나래 씨 사태와 엮는 보도가 나왔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웃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인물을 이 사건과 묶는 건 무리라는 반응이 나왔다. 이슈가 커질수록 기자들이 이것저것 다 끌어와 쓰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다. 다시 타임라인을 차분히 따라가 보면 상황은 더 선명해진다. 막말 논란이 있었고 금전 문제가 뒤따랐고 그러다 불법 주사 의혹이 터졌다. 박나래 씨는 전 매니저들이 자신을 공갈하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하겠다고 했다는 이야기다. 반면 전 매니저는 주사 이모와 링거 문제를 발견했고 혹시 모를 응급 상황을 대비해 사진까지 찍어두었다고 말했다. 여기에 의사가 아닌 것 같다라는 발언까지 공개되면서 상황은 완전히 뒤집혔다. 이 말은 가볍게 넘길 수 있는 한마디일 수도 있다. 하지만 법적인 판단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전혀 다른 의미를 갖는다. 몰랐다는 주장과 의심하고 있었다는 정황은 결과를 완전히 달라지게 만든다.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이 사건을 단순하게 보지 않는다. 의료인 여부, 투약 장소, 노동 관계까지 여러 쟁점이 얽혀 있어 박나래 씨의 해명만으로는 정리될 수 없다는 시선이 많다. 이미 수사가 시작된 만큼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며칠, 몇 주 안에 끝날 이야기가 아니라 크다는 말이다. 여론도 변했다. 이제는 누가 더 억울하냐를 따지는 단계는 지났다는 분위기다. 해명보다는 증거, 말보다는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시선이 강해졌다. 이 지점에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사례가 있다. 가수 김호중 씨다. 음주운전 논란 당시 끝까지 부인했지만 수많은 CCTV와 증거가 나오면서 결국 구속으로 이어졌던 기억이 겹쳐 보인다는 반응이 나왔다. 박나래 씨 역시 지금 굉장히 위험한 구간에 와 있다. 의사가 아닌 것 같다는 인지를 하고 있었는지가 향후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그 결과에 따라 수감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비교적 가벼운 처분으로 끝날 수도 있다. 하지만 법적 판단과 별개로 도덕적인 신뢰는 이미 크게 흔들린 상태다. 이 논란의 여파로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 절친으로 알려진 장도연 씨는 아무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에서 삭제되는 상황을 겪었다. 과거 박나래 씨가 강도를 당했을 때도 가짜뉴스로 곤욕을 치렀던 인물이다. 결국 무대에 데뷔하고 음악 프로그램까지 서게 됐지만 여전히 절친이라는 이유로 불필요한 부담을 안고 있다. 여기에 또 하나의 폭로가 더해졌다. 4대 보험 문제다. 전 매니저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계약서 없이 세금 3%만 공제한 급여를 받았고 원치 않는 프리랜서 형태였다고 말했다. 그런데 실제로 업무를 하지 않았던 전 남자친구와 모친은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퇴사 2달 전에야 보험 가입이 이루어졌다는 주장도 있었다. 1인 기획사라 매니저를 이사로 올리며 뒤늦게 처리했다는 설명이지만 이에 대한 박나래 씨 측의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았다. 장시간 근무, 상시 대기 상태였다는 증언이 이어지면서 프리랜서로 보기 어렵다는 시선도 커졌다. 이 문제는 세금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3%만 공제하는 프리랜서 고용 형태는 국세청에서도 예민하게 보는 사안이다.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그동안 미납된 보험료와 세금이 한꺼번에 문제될 수 있다. 이미 상당한 수익과 자산이 알려진 상황이기에 더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전 남자친구와 모친에게 보험을 가입시켰다는 의혹은 단순한 실수로 보기 어렵다. 이는 제도 악용, 나아가 횡령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는 사안이다. 주사 이모 사건과는 별개이지만 전체 흐름 속에서는 하나의 큰 그림으로 묶인다. 결국 지금의 박나래 씨 논란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다. 막말, 금전, 불법 의료 노동 문제, 세금 문제까지 여러 갈래가 동시에 얽혀 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는 기대보다는 시간이 지나며 더 많은 사실이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진행 중이다.